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뭐 재판도 가고 방송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들이 좀 생겨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카페도 가기도 하고 네. 극장에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최신 영화는 거의 다 보고요. 네. 또 최근에 1987 그런 1987. 영화도 봤어야지. 봤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옆에서 본 박 변호사님 보면은 이 굉장히 바쁜 와중에서도 영화를 잘 챙겨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면 혼자 영화관에 자주 가시거든요. 혼자 갑니다, 혼자. 네, 혼자 네, 가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렇게 박 변호사님처럼 우리 MC처럼 혼자 영화관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혼자 어떤 다중일이 이용하는 시설을 혼자 즐기는 네.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라운징족이라고 부른대요. 라운징. 네, 그래서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 혼자 어떤 느긋하게 휴식을 즐긴다 해서요. 라운지에다가 뒤에 ing 붙여서 라운징족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쉰다 이러면 보통 네. 집에서 조용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쉴 때 우리가 보통 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혼자 쉬면 또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중들이 많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외로움을 못 느끼면서 또 혼자만의 자유는 또 느끼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괜찮네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얼마나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편리해요. 항상 이건 정말 차를 몰고 싶다라고 느끼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문제냐면 이 공간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내가 좀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공간. 이 공간에 누군가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이 사적 거리라고 하던가 뭐 그렇지 네, 않나요? 맞아요. 사적거리. 네, 그 사적거리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다르대요. 근데 보통 이제 나라마다 나온 통계가 일본은 한 1m. 스미마셍. 그렇죠. 좀 더 존중한다는 거고요. 1m 이내로 들어오면 뭔가 불편하다. 그렇죠. 네, 미국은 그게 이제 89cm 정도. 남미는 더 짧대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더 가깝게 몸이 붙어도 괜찮은 건데 어쨌든 카페든 영화관이든 아무리 공공장소라도 개인의 이 공간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게 에티켓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에티켓이라 하면 저도 가끔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그런 행동, 또 새치기 하는 행동, 또 금연구역에서 또 담배 피는 행동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네. 이제 공공장소에서 크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뭘 보는지 알게끔 굉장히 시끄럽게 막 TV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음악도 있어요. 음악 크게 네. 트시고 엄청 크게 약간 그런 것도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재채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 얼굴에 대고 재채기를 엣지 이렇게 하는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더해서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주말에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거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 네. 또 뛰어다니지 않게 주의를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애들인데 뭐 그런 부모님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방치하다 보면 민폐도 물론이거니와 또 사고도 이어질 수 발생하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노키즈존이 워낙에 또 인기라고 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이런 공공장소 이런 데서 쓰레기를 막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공장소에. 이게 자기 집이면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맞아요. 버리시는 분.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제 버스나 이런 지하철 안에 음식을 가지고 타셔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음식 냄새를 풍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괴롭거든요. 특히 멀미하면 제가 멀미를 하는데 옆에서는 뭐 막 음식 냄새가 나는 뭐 김밥을 먹는다든지 가족이 이러면 되죠. 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에티켓이 아닌 것 같고 또 커피잔을 뜨거운 커피잔을 들고 타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있어요. 위험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버스 안에서 그렇죠. 뜨거운 걸 들고 탄다. 그러면 진짜 위태위태합니다. 옆에서 불안하죠. 보기에. 네. 쏟을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커피 향 정도면은 뭐 커피 방향제로도 쓰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어떨 때 그냥 맡으면 나도 한 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냄새는
둘째치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뜨거운데. 자기도 위험하고 주변 사람도 위험하고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커피를 들고 이제 위태위태하게 네. 걸어오다가 바지에 흰 바지에 아주 아이고. 처참하게 아이고. 커피를 흙 빠지는 날. 쏟았는데 흙 빠지는 날 꼭 흘리더라고요. 네. 흘렸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조심해야겠는데 실제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주변에 어머. 많아요. 고작 커피인데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 제정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내려서 먹으시면 돼요. 내려서 맞아요. 마시면. 완샷하면 됩니다. 네. 완샷. 맞아요. 네. 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또는 그 밖에 불결, 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타면 그 운전기사분이 내리라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거죠. 타지 마세요, 이렇게. 좋네요. 그렇죠. 위험한 경우에 좀 제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누가 봐도 불안할 경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에티켓 이러면 이제 우리말로는 뭐 예의, 예절 뭐 이런 거 될 텐데요. 이게 예전에는 좀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였는데 요새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구나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어떤 필수적인 거, 필수적인 그런 예의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뭘까요? 상호 교류하는 기회가 훨씬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려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배려를 해야 남도 저를 배려해주고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부터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맞습니다. 오늘은 에티켓, 매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앞서서 우리들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에티켓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살펴볼 거예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이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이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또 스스로에게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고요. 1995년 1월 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두 가지 법을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많이 다뤄본 법들입니다.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도로교통법과요. 그리고 요즘에 패티켓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패티켓? 네, 뒤에 동물 설명을 에티켓이죠? 드릴 텐데, 예,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서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요.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20대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은 현재까지 총 38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중에 23건이 처리되고 15건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이 계류 중인 법안 중 대다수가 흡연과 관련된 것이라니까 네.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 도로교통법은 현재까지 총 많아요. 157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14건이 처리되고 143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은요. 네. 현재까지 모두 50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25건이 통과가 되고 2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처리된 법안은 대부분 동물 생산업 그리고 동물 학대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계류 중인 법안은 최근에 이 논란 중인 맹견 관리에 관한 법들입니다. 네. 여러 가지 법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흡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흡연을 예전에 하고 지금은 금연 중인 네.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남성이 참 자랑스러운지 이게 불명예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흡연율이 최상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 국제 통계 영감을 보니까요. 네. 실제로 그 OECD 통계를 보니까 19세 이상 한국 남성의 네. 2016년 기준으로 흡연율이 39.1%래요. 근데 이 수치가 2012년에는 44.9%였고요. 2014년에는 43.3%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입니다. 이게요. 게다가 다른 2위와의 격차도 상당해요.
우리가 1위가 39.1%인데 2위는 29.9%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율이 30%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압도적 1위인가요? 그렇죠. 이게 뭐 불명예스럽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주 오랫동안 담배를 폈었습니다. 저는 좀 시절 좋은 시절 때 담배를 폈었어요. 뭐 실내도 펴도 되고, 피워도 되고. 실외에서 피는 경우도 많았고 그때는 정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저희 네. 아빠 아직까지도 흡연자시고 여기 많이 네. 기여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 좀 하시라고 얘기를 드려도 나한테는 금연하란 말만 하지 말아달라. 아.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애연가신데요. 좋아하시네요. 근데 최근 몇 년간에 이 담배 피는 사람 참 힘들어졌습니다. 다양하게 금연 정책도 네. 나왔고 금연구역으로 지적된 것도 많고 담배값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율이 좀 줄었다고 하죠? 약간 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피울 권리와 피할 권리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그럼 흡연할 구역을 따로 이제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담배 냄새를 맡으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더 규제를 해달라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아무래도 실내에는 금연 구역이 많고 네. 또 내가 싫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 장치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참 그렇죠. 난감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일격. 그러니까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네. 흡연자들의 역습. 근데 이게 또 이 흡연 구역이 딱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흡연 구역을 못 찾으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피고서 활보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좀 많은 것 그래도 그 길에서 피우시는 분이 네. 나랑 마주오는 방향이면 그나마 나아요. 나랑 같은 방향인데 내 앞에 있으면 맞아. 맞아요. 담배 피우면 진짜. 계속 날 따라오거든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은 이제 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분명히 써 있었어요. 여기는 뭐 금연구역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어기는 그 위반하는 지역이었나 봐요. 뭐 절대 피우지 마세요. 뭐 그 다른 말들도 많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담배를 누가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랑 가는데. 참. 그래서 근데 또 아니 거기서 이렇게 담배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요 그 정도까지. 정도까지. 눈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거 무슨 어디서 누가 담배를 피지? 요 정도로. 사실 맞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폈었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필 때 그 맛이 또 있어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말은 안 하는데 지금은 뭐 제가 한 10년 정도 금연을 한 상황에서 보면 특히 아이들 있는 데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몰지각한 맞아요. 행동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안 피는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저는 하고요. 이제 네. 주말에 아이랑 이동을 할 때 임방금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아이를 안고 도망갑니다. 그냥 냅다 빨리 뜁니다. 피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이게 답답네요. 실제로 조금 충격적인 조사가 있는데요. 네. 작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국 200개 지역 통학로의 흡연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곳 중에서 196곳, 무려 98%에서 지속적인 흡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 때 418명의 이제 아동을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응답한 아이들 모두 통학로에서 나는 이렇게 담배 냄새를 맡은 흡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문제네요. 인식이 진짜 많이 개선되긴 했어. 이거 좀 피면 약간 내가 죄인인가 이런 느낌이 흡연자들도 하시는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간혹 담배째가 아이 얼굴에 떨어져서 사고 난 적도 아, 있대요. 이게 알지. 예, 담배째를 이렇게 담배 피시고 밑에 손을 내리면 그게 딱 이제 아이 얼굴 맞아. 위치잖아요. 어머나,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화상 입은 그 사례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피해도 있지만 뭐 중이 질환이랄지 네. 호흡기계 증상 또 이게 폐기능 손상 이런 식으로 간접 흡연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뭐 아동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이 아동 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법규가 좀 문제인 게 실내는 당연히 금연구역인데 실외라든지 통학로는 아직까지 금연구역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통학로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진선미, 서영교, 윤소아, 심재철, 김민기 의원의 발의안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심각성이 인지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여야가 또 무쟁점 법안이다 그런 합의가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하자 이런 합의가 있어서 빠르게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통과
빨리 됐는데 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시행은 네. 앞으로 시군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리는 또 안내 표시도 있어야 됩니다. 시행은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조사 결과를 봤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껏 일부 지자체 조례로 어린이 그 집 주변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를 지키는 또 하는 게 88.6%가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 거의만 안 지키는 거죠. 거의 다 안 그 지키고 있기 정도면.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우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 통학로에 이제 담배 연기는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랬으면 생각이 좋겠네요, 듭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좀 더 확장돼가지고 네. 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거리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좀 금연 지역으로 지정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모든 거리가 다 금연 거리로 지정하기는 어렵겠죠. 어렵지만 네. 이 주택 밀집 구역에 있는 이 거리에서 담배 피면 거기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은 좀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흡연자들 뭐 설 공간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데 어른들을 위한 공간에도 금연구역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구장이라든지 스크린 골프장 작년 12월부터 지금 금연구역이 됐죠. 네, 그동안 이 체육시설의 그 금연 구역은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그런 대규모 시설에만 네. 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규모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 3개월 계도 기간 중에 있고요. 3월, 2월 이후에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저도 당구도 좋아하고 제가 스크린 골프 자주 가는데 당구장에 가면 이걸 물고 이렇게 쳐야지 이게 잘 쳐지나요? 돼요. 근데 옆에 딱 놔두고 이게 돼야 되는데 참 이거 어쩝니까 이게? 근데 게임이 계속 그게 버릇이 돼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하면 안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맞아요. 있어요. 방방마다 공기청정기가 많게는 막 3대까지도 설치된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가 너무 않아요. 냄새가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면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돌려본들 좀 맞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흡연할 수 있는 실내 사각지대가 많다고 해요. 네. 이 노래방, 노래방. 또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유흥주점, 체육시설 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 야구장이나 실내 볼링장 이런 데는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볼링장도 가족들하고 많이 가지 않나요? 근데 가죠. 네, 저 그런데- 볼링장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밀폐된 곳은 밀폐된 곳,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 밀폐된 곳은 다 금연구역으로 냉정하네요.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잠깐 노래방 말씀하셨는데 노래방은 정말 맞아. 남녀노소 저도 어렸을 때 처음에 노래방 생겼을 때 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노래방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흡연자용 맞아. 노래방 그러니까 흡연자끼리 펴락 노래 부르면 네, 근데 그런 노래방이 금연구역이 아니었다라는 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맞아요. 같고요. 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거 단속을 잘하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 당국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흡연자들이 좀 자기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네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만을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뭐 관리 감독을 할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인데요.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들에게 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것을 만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2016년 11월 1일에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흡연자들이 내는 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사실 별거 아닌 금액으로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0만 원인데. 저도 사실 큰 돈으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이 암암리의 이 흡연이 계속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좀 규제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규제 내용이 좀 지나치다, 과도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배를 펴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 좀
땡긴다고 표현합니다. 땡김이 피고 싶을 있어요. 때. 피고 싶은 네. 게 있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흡연실을 좀 따로 설치해주는 그런 좀 적극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어때요? 안 이게 PBS 얘기를 하지 마. 네, 말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 네. 앞서 말씀드린 연관된 건데 이 식당 주인한테 나 여기서 좀 피겠다고 막무가내인 손님은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네, 것 뭐 같아요. 종이컵 하나 갖다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몰래 핀다거나 암암리에 흡연이 이뤄진다. 이게 정말 맞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실제로도 금연구역에 비해서 흡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게 또 흡연자들의 이렇게 불만이기도 불만사항이죠. 합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의 실내외 금연구역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25만 4,546곳에 이르는데 거리 흡연 부스 있잖아요. 이게 11개 자치구에 43개밖에 안 돼요. 43개요? 네. 그러니까 찾아가야 되겠네. 찾아가서 피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무조건 못하게 하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분연 피는 사람, 피지 않는 사람의 권리를 좀 모두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예산이잖아요. 네. 담배 피는 거를 장려하는 데다 돈을 좀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아니, 예민한 문제라고 해요. 담배값도 비싼데 좀 써주면 좀 개인적 생각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는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흡연실 같은 거 좀 잘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네. 흡연자의 그런 불만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죠. 흡연실을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아. 돈이 들죠.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활용하느냐. 우리가 담배값 인상했잖아요. 인상하면서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의 징수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네. 우선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예요.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하고 네. 운영하는데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2016년 12월 2일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흡연자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으면서 또 간접 흡연의 어떤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잖아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담배 피는 곳만 딱 지정해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또 근데 이게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이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맞아요. 느낌상. 네. 네. 그리고 담배를 뭐 기호식품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게 그래서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게 논란이 굉장히 쉽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친구들이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무슨 필 데가 없이. 담배를 막 필 때를 찾으려고 무슨 하이에나처럼 이쪽 저쪽 찾아다니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끊기는 영 어려워. 끊어라 이 친구들아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법에 따라서 일단 흡연실 설치하고 또 세금을 또 붓는 그런 방법들이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에티켓인데요. 보행 중에 중요한 에티켓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데 이게 좀비가 온다는데 좀비가 뭐예요? 좀비요? 좀비? 좀비인데 이 좀비가 많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맞아요. 네. 바로 이게 스몬비 때문인데요. 스몬비요? 스몬비. 네. 스마트폰만 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걸어가는 좀비 같다. 그런 애가 그래가지고 진짜 좀비 같네요. 스몬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남들에게 민폐일 수 있거든요. 휴대전화만 보고 걷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막 이렇게 쉽게 부딪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큰 누가 봐도 보이는 커다란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핸드폰만 보고 가다 그 안에 어머머머. 그대로 빠지는 아이고. 그런 아하.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요 4,852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1인당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두 개 갖고 되는 계시는 건가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은 매일 스몬비족과 부딪힌다라고 어머, 답을 했대요. 진짜 많이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걸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가 120에서 150도래요.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10도에서 그렇지. 20도에 예, 불과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야, 근데 저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스몬비 같아요. 그래요? 네, 자주 이렇게 가다가 SNS가 오면
띵동 확인하셔야 돼요. 깽깽깽깽 일이 오면 이거를 답을 안 해주면 왠지 그 사람한테 예의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힌 적도 있고 실제로 부딪혀서 휴대폰이 제가 그 부셔진 적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스몬비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뭐 주변을 보면 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지하철에 내려요. 내리는 네. 순간 이 폰을 집어넣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궁금하니까 계속 보면서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재작년에 한 보험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33%에 달했어요. 3명 중에 1명이네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이거 때 위험한데? 아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2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만 반성을 지금 방송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 보고 있었던 스몬비의 한 명, 우리 양승 기자. 예. 전 직업병이라고 해두고 싶습니다. 네. 근데 반성해야 할 만큼 사실 자주 봅니다. 그렇죠. 오죽하면은 사실 주변 동료들이나 뭐 가족들이 제가 그렇게 휴대폰을 빠져라 보고 있는 걸 찍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반성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앞 사람이랑 부딪힐 뻔한 적도 많고 사고의 위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사람 어떡하려고 그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 맞아요. 때가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쭉 보는데 앞에 지나가는데 여기 턱이 있었어요. 근데 저 쭉 걸어가는데 안 보고 계속 이걸 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다 거기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냥 고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아니고 네,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봐서 넘어지는 거 보고 아 진짜 심각하다 싶었어요. 아하. 라이딩을 즐기는 제 지인이 있는데 네. 저한테 일찌감치 경고를 줬어요.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 절대 맞아요. 네. 보지 말아라. 다친다. 근데 이게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딪혔다고 하면 서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목 디스크 유발도 엄청 많이 한대요. 이게 정말 아. 하면 안 될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저 역시도 막 많이 듣고 가는 네.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거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났죠. 이 중국에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걷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숨진 사람이 있고 아이고, 사망까지. 미국에서는 여성이 2m 아래에 추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다쳤겠네요. 2m 아래 떨어지면 뭐 완전히 뭐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스몬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딱 떠오르는 방안은 뭐겠어요. 휴대폰 들고 걸으면 안 된다. 뭐 그럴 경우에 휴대폰이 무슨 작동 안 하면 네, 되죠. 뭐 벌금 부과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오히려 역발상으로 벨기에와 중국에는요 스마트폰 전용 도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은 이 길로 걸으세요 해서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끼리 이거 부딪히고 스몬비끼리 부딪히잖아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스몬비끼리 계속 싸우고 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스몬비들이 굴러간다니까. 네, 재밌네요. 아. 미국 하와이에서는요 강력한 제재로 이제 사고를 막는다고 하는데요. 보행 중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쓰다가 적발이 되면은 최대 $99, 우리 하나로 했을 때 11만 원 정도인데요.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산만한 보행금지법이라고 야, 하네요. 이름이 재밌네요. 참 귀엽죠. 산만한 보행금지. 적발 횟수에 따라서 또 최저 $15에서 최고 $99까지 부과가 되고요. 벌금 부과 대상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해주세요. 네. 웬말이에요? 하와이에서는 안 되겠어요. 네. 걸릴 수가 좋은 정보네요. 네. 네. 이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 책임 자체가 사고 난 사람한테 책임이 다 있다라는 판결도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판결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스몬비족한테 불리한 판결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행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안전 자기가 지켜야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에티켓 넘어가지고
법적인 영역까지 맞아.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규제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티켓이 아니고 이제는 규제가 필요한 법의 맞아요. 영역이다. 뭐 이 네. 말씀이네요. 그래서 네.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휴대전화나 영상 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 그러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작년 6월 12일에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행하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과태료 내라고 하는 건데 보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이거든요. 생명과 그럼요. 안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 타당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면 의식하게 될 것 같아서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필요성 굉장히 인정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그게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것만 단속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횡파라치 같은 거. 횡파라치?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 횡파라치가 지가 이렇게 보고 있다, 자기 보고 있다 찍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죠. 그런 그게 거가 이렇게 숨어서 서로 보이지 찍는 않을까요? 거네요?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어쨌든 뻔할 수 있겠네요. 법의 영역으로 끌고 네. 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각성 효과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자기 안전 자기가 지키는 게 지켜야 맞는 거 됩니다. 지켜야 아니겠습니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아이디어를 내보자면요. 차라리 뭐 횡단보도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삐삐빅 이런 소리로 이제 신호를 안내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경고음이나 뭐 안내 멘트 같은 걸 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네요. 만약 횡단보도 쓰면 스마트폰은 죽음의 길이에요. 뭐 이렇게 안내면 그거는 좀 듣기 싫을 것 같은데. 뭐 스마트폰 뭐 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문구를 좀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좀 사용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웃으면서라도 한번 이제 중단하고 휴대폰을 그렇죠. 좀 넣고 그럴 것 같기는 하거든요. 더불어서 좀 운전자도 스마트폰 보는 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운전하면서 네. 그 보지 않으려는 그것도 참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음주운전 방지 네. 장치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뭐 휴대전화 방지 장치가 뭐 좀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운전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하다. 횡단보도 이렇게 진짜. 잡히면 막 휴대전화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우리 기계 기술이 발달해 있잖아요. 걷는 걸 인지했을 때는 작동하지 않게. 중지하는. 이런 뭐 방법들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물, 반려동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지금 넘었는데 그만큼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이 말했지만 패티캣 뭐예요, 패티캣? 맞습니다. 패티켓이란 건 이제 최근에 생긴 신조어인데요. 펫과 에티켓을 결합한 이제 신조어죠. 패티켓. 그래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에티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있길래 만질라 그러니까 막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에티켓이라고 네,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저 같은 무서운 어떤 느낌이 위협을 들면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왔을 때 위협을 느끼고 막 공격을 할 수 있기 그럴 때문에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에티켓의 하나라고 하긴 하던데요. 반려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뭔가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기본 중에 기본 배변 봉투와 목줄 아닐까요? 맞아요. 목줄, 맞아요. 배변 봉투. 목줄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최시원 씨 사건만 보더라도 목줄 안 한 강아지가 결국에는 물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뭐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막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데도 막 안 물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견주분들이 계세요. 막 강아지가 이가 다 보이는데도 그럴 때 약간 정말 자기 자식이 감싸게 되듯이 약간 그런 마음인가 싶더라고요. 유사해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예요. 분명히 애기가 지금 없는데 그 강아지를 애기라고 표현하면서 절대 안 문다면서 이렇게 목줄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쵸. 입마개 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동물보호법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분이 제 말을 듣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집 앞에 좀 큰 강아지, 큰 개가 좀 살고 있는데 큰 개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기다렸다가 무서워서 좀 무서워서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시면 그 이후에 기다렸다 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반려인이 네. 물고 있잖아요. 제 네네. 주변에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가 반려동물을 키울 권리
함께 차라리 책임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책임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못 키우게 하고 계속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다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이 좀 공존하기 위해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 유기동물 문제랄지 이 입양 문제랄지 패티개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에 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 반려동물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결과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7.2%의 응답자가 그런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네. 뭐 때문에 불편했느냐? 약 33%가 위협적인 행동이나 갑작스럽게 나에게 접근해왔다 이런 것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반려는 아닌데 제가 좀 살던 아파트가 좀 산에 있던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묘라 그러나요? 강아지 말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를 공격할 것 같아서 으악! 이랬는데 정말 그 한 마리를 하니까 한 수십 마리가 숨어 있다가 달라붙어요. 너무나 공포를 느껴가지고 반려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들하고 저는요 아직까지 강아지, 고양이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한 마리가 아니고 뒤에 몇 마리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강아지 관련해서 이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반려견한테 아니면 반려묘라든지 물리거나 끌키거나 이렇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이렇게 물리는 사고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가 2017년 9월 기준으로 1,160여 건 발생을 했습니다. 이야. 2011년도가 200건대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인 거죠. 맞아요. 반려견에 대한 이제 계속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난 1월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장 3월 22일부터입니다. 네. 맹견의 경우에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만약 피해가 발생해서 뭐 피해자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까지 갔다.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소유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껏 만약에 강아지라든지 반려견, 반려묘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면 처벌이 좀 업무상 무슨 가실, 치상, 치사 좀 애매했죠. 처벌받기도. 근데 앞으로는 아예 그 주인한테 형사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대책인 것이죠. 네, 이 작년 네. 여름에 이제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그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난달 29일에 그 견주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1일에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는 형이 많이 세졌어요. 세졌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뭐 형을 완전 가중한 거네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도 세졌고요. 네. 맹견이 어디까지냐 이 범위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됐고요. 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키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맹견은 뭐 어떻게 네, 합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등에서는 이런 맹견이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맹견이 이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보니까 도사견, 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것만 들어도 좀 무서움이 느껴지는데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칸갈, 울프도 이렇게 8종이 지금 맹견의 범위니까 앞으로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이 맹견들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반려견의 범주에 관리 대상견이라는 유형도 추가가 됐어요.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 섰을 때 어깨 뼈까지의 그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들. 키 큰 강아지. 그렇죠. 이게 네. 좀 긴 개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 개들은 관리 대상견입니다. 이야.
이번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은요, 견주의 의무화 처벌이 확대되는 거, 그리고 일명 개파라치 제도 네. 시행입니다. 이 3월 22일부터 목줄 착용과 견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했을 때 신고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꽤 많은 금액이겠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원에 다들 개만 보면 그러니까요. 털어서 찍고 온 그럴 것 개파라치들이 많이 만약에 1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의 벌금이면 과태료면 20만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야, 실효성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장재원, 이태규, 주승용, 주호영, 정병국,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의 개정안에서 이 수정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가 40cm 이상인 그 개들을 네. 관리견으로 지정을 해서 그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거는 이 몸집이 크다고 공격성이 큰 건 아니다. 그 큰 관련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맹인견 있잖아요. 맹인견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지 골든리트리버. 모르겠지만 늘 되게 순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일견 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이 몸집, 키, 체구와 공격성은 상관이 없다. 이런 이 안은 철회되어야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빼짝 말라서 이렇게 달마시안인가 그런 개들은 키는 큰데 그렇죠. 좀 온순하지 않나요? 그렇죠. 개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작은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개도 네. 있거든요, 꼭 사실은.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일부의 이제 행위를 네. 반려인들 전체로 모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실제로 무슨 SNS 같은데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알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좀 그러니까 사실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유예 기간을 둘 걸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에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정말 좀 작은데도 좀 위험한 동물이 있을 거고요. 뭐 채셜시 개 맞아요. 그 종류가 좀 그런 맞아요. 종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좀 키도 큰데 좀 순한 동물도 있고 맹인견 같은 경우 충분히 또 보호가 돼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조금 논의를 하지 않을까. 2년간 논의를 하면서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다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항상 저 느껴요. 네. 뒤쫓아가잖아요. 법이나 규제가. 그렇죠. 지금 상황은 벌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잠시 MC께서도 말씀하신 뭐 유기묘, 유기견 이런 문제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뭐 동물 생산에 관련된 문제 또 동물 구조에 대한 문제, 학대에 대한 문제 네.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총체적인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동물이 우리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재물로 물건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좀 문제가 아닌가. 독일 같은 법은 헌법에 동물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뭐 우리도 헌법에 그걸 뭐 1조에 그래 뭐 동물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동물에 대해서 조금 생명의 존중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입장에서는 이 키우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맹견을 키운다면 그러니까 독일에 보니까 제가 독일에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맹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면허증을 받아야지만이 그 정도 맹견 강아지를 개를 본인이 이제 키울 수 있도록 돼 있던데 막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동물 에티켓도 패티켓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지금 에티켓 담배라든지 스몬비 패티켓 에티켓 나눠봤는데 얘기 나눠봤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 에티켓들이 네. 남을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거 먼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자기애가 필요한 게 대부분 에티켓이 아닌가 네. 생각. 임박을 변호사는 에티켓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변호사학교에서. 아 그런가요? 몰랐던 사실인데. 법정에 가서도 상당히 법정 에티켓 같은 거 잘 지키잖아요. 뭐 이렇게 법정에서 출입할 때 변호사들 항상 인사하고 그런 거를 지키지. 그런 걸로 따지자면은 우리 MC님도 만만치 않죠. 저는- 가는 오는 말이 고운 가는 말이 좋아요. 저는 법정의 에티켓이 이제 밖에
이 출입할 때 항상 판사한테 법대에 존중을 하거든요. 식당 가서도 인사하고 나오고 방송국에서도 나올 때 제가 인사하고 나옵니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 MC분은요, 이 녹화 끝나고 예전에 한번 나오는데 길에서 이런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한테도 인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서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기분 좋은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에티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꾸면서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